요즘 주변 분들은 월세 지원, 전기가스 바우처, 재취업 교육비, 검진 환급, 통신 감면까지 다 받아가며 돈 아끼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몰라서 놓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황운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당장 신청해서 돈이 절약되거나 들어오는 50플러스 혜택만 싹 걸러드립니다. 길게 안 갑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떤 서류로, 어떤 순서로 하는지 한 번에 끝냅니다. 오늘 코스는 4가지. 첫째, 재취업 창업으로 소득 다시 세우기. 둘째, 주거생활비 공공지원으로 고정지출 깎기. 셋째, 건강관리로 의료비 리스크 미리 잠그기. 넷째, 문화여가 디지털로 삶의 질 채우기. 영상 끝에 체크리스트 한 장 드립니다. 기본 서류는 딱 3가지면 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가구 증빙. 이 3가지로 웬만한 접수는 바로 통과됩니다. 오늘 목표는 간단합니다. 영상 보고 오늘 안에 최소 한 건 접수. 주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기관별 금액과 마감, 요거는 다릅니다. 꼭 주민센터, 복지로, 워크넷, 소진공에서 최신 공고 확인하시고 문자 링크는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세요. 자, 메모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바로 돈 되는 것들만 순서대로 뽑아드립니다. 첫 단추는 소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당장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신청해서 받아낼 수 있는 공적지원금과 무이자 자금을 먼저 끌어와 내 통장에 현금을 쌓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취업을 준비하든 소규모로 창업을 시도하든 초반엔 돈이 새어나갑니다. 이때 내 돈부터 쓰면 심리도 지치고 선택도 좁아집니다. 반대로 제도 안에서 나오는 돈을 먼저 당겨오면 숨이 트이고 더 좋은 선택을 기다릴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재취업을 염두에 둔 분은 최대 300만 원 수준의 재취업 지원금을, 창업을 고민하는 분은 최대 5천만 원 규모의 무이자 창업자금을 확보해 현금 보유 기간부터 늘리는 것.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받는 것과 버티는 것. 이 두 줄기가 노후의 현금을 살립니다. 먼저 재취업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지역 일자리 센터에 상담 예약을 걸어두면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 교통비 같은 비용을 묶어서 지원받는 통로가 열립니다. 지자체와 사업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 면접 관련 실비를 합치면 대략 최대 300만 원 선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 증빙. 영수증과 출석부, 과정 수료 확인서, 면접 홍보 문자까지 한 장도 잊지 말고 파일에 모아두어야 합니다. 담당자는 서류가 깔끔한 시청자를 먼저 처리합니다. 둘째, 속도. 구직 등록만 하고 기다리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담을 예약하고 상담 직후에 바로 과정 3개를 찜해에 대기까지 걸어두세요. 선택지가 많아져야 일정이 중간에 뚫리지 않습니다. 훈련 과정은 길게 잡지 마세요. 요즘 현장은 즉시 투입 가능한 기본기를 원합니다. 디지털 문서 편집, 회계 기초, 고객 응대, 안전관리, 전산 발주 같은 한 달 안팎의 실무 과정으로 빈칸을 메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경력 단절이 길었다면 최신 프로그램 자격증 한두 개만 더해도 면접 콜백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훈련 수당과 식비, 교통비는 사소해 보여도 모이면 현금입니다. 첫 달엔 자존심보다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출석이 곧 돈이고 지각은 곧 감액입니다. 일자리 선택의 프레임도 바꾸세요. 처음부터 정규직만 고집하면 시간은 끝없이 늘어지고 통장은 더 빨리 얇아집니다. 주중 반나절 사무보조, 공공경 지원, 도서관 이용자 안내, 지역 돌봄 코디네이터 같은 시간제부터 들어가 업무 감각을 되찾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에선 과거 직함보다 바로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먼저 제시하세요. 현장은 즉시 투입 가능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첫 급여가 들어오면 그 돈을 전부 써버리지 말고 3개월치 생활비만큼을 따로 현금 쿠션으로 묶어두세요. 그래야 다음 선택에서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제 창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퇴직금이나 예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것. 초반 매출은 요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 돈을 지키고 제도권의 돈을 먼저 쓰자.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보증 연계형, 무이자 또는 초저리 자금을 활용할 길이 열립니다. 사업별 상한과 심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시행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 수준의 무이자 구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상보조가 아니라 조건부 자금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이자 기간이 끝나면 이자는 붙습니다. 그러니 매출, 가정과 원리금 상환 계획을 같은 표에 넣어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 돈보다는 싸고 무엇보다 초기에 현금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의 관건은 숫자입니다.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 요약에 네 줄만 명확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월 매출 가정, 원가, 임대료, 인건비, 이네 칸만 실제 단가와 수량으로 채우세요. 예를 들어 월 매출을 500만 원으로 잡으면 원가는 200만 원, 임대료는 80만 원, 인건비는 100만 원, 기타 구동비는 50만 원, 낳는 금액에서 원리금 상환을 얼마로 측정할지까지 적습니다. 이렇게 써내는 담당자는 바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문장만 화려하고 숫자가 흐릿하면 그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신용관리는 미리 정리하세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가능한 범위에서 줄여두면 심사 장벽이 낮아집니다. 업종 선택은 몸과 생활 리듬에 맞춰야 오래갑니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해야 하는 업종을 택해놓고 허리가 버티지 못하면 2달 만에 지칩니다. 체력과 생활 패턴을 먼저 적어보세요.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대면이 편한지, 온라인이 편한지, 현장형 소규모 제조와 수선, 방문형 생활 서비스, 예약제 소량 판매, 지역 배달과 픽업 전환 같은 경량 모델이 중장년에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와 인테리어에 돈이 많이 묶이는 업종은 피하세요. 매출이 꺾여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대신 공유 주방과 공유 작업실, 시간제 임차 같은 방식으로 고정비를 낮추면 위험이 급감합니다.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적자가 이어지는 분이라면 접기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컨설팅 패키지부터 신청하세요. 메뉴 단가, 재설계, 회전율 관리, 배달 수수료, 구조 손질, 재고 폐기율 통제 같은 기본 수술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다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표를 주 단위로 새로 만들어 보세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새는지 지도처럼 보이면 결정을 잘합니다. 2-3달 교정해도 개선이 없으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과감히 전환하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입니다. 남은 현금이 다음 선택을 살립니다. 재취업과 창업 모두에서 현금 보유 기간이 생명입니다. 최소 석 달, 가능하면 반년치 생활비를 따로 묶어 두세요. 통장은 목적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사업용. 섞이면 새는 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수시 출금, 계좌나 MMF로 두고 사업용 계좌에서는 결제와 매입만 흐르도록 분리하세요. 이 단순한 분리만으로도 비용이 줄고 지원금 집행과 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원기관은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이 뒤엉킨 계좌를 가장 싫어합니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소득과 가구를 증명하는 기본 3장은 항상 휴대폰과 메일에 저장해 두세요. 창구가 바뀌어도 바로 제출하면 일이 빨리 굴러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체면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과거직함은 이번 전환기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현장은 지금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면접에서 내일 투입 가능한 시간표를 보여주고 창구에서는 숫자로 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돈을 먼저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퇴직금과 예금을 한 번에 넣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300만 원 지원으로 준비 비용을 메우고 5천만 원 무이자 구간으로 초기 시행을 돌리며 내 현금은 그대로 쥐고 가는 것. 이것이 노후 전환기의 승부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소득 추계 정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지켜낸 현금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 방법을 다룹니다. 전월세와 보증금, 에너지 바우처와 공공요금, 감면 같은 주거와 생활비 축에서 어디서 얼마를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체감이 가장 큰지 바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소득 줄기는 이제 깔았습니다. 다음은 지출 줄기입니다. 재취업 지원금과 무이자 창업자금으로 현금 보유 기간을 늘렸다면 그 현금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방법은 고정지출을 깎는 것입니다. 노년 재정에서 지출의 큰 산은 집과 공공요금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이자, 전기와 가스, 통신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을 줄이면 체감 현금 흐름이 바로 개선됩니다. 이 파트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집은 지키되 현금 흐름을 만든다. 자동이 아니다. 신청이다. 순서만 잘 밟으면 이번 달 청소부터 달라집니다. 먼저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살면서도 그 가치를 나눠서 받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4명의 집을 유지하면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반면 고려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 설계, 해지 조건, 지급 방식에 대한 가족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것이 출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상담을 예약하고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최근 소득 자료 정도를 준비해가면 예상월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 줍니다. 지급액은 집 가격, 연령, 보증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고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현금 흐름의 스위치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모자란 부분을 메우거나
의료비 등 돌발 지출의 파도를 넘는 완충제로 쓰는 겁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을 온전히 누리긴 어렵고 장기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력은 낮아질 수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배당형 자산과 소액현금 버킷을 함께 두는 혼합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월세 일부를 현금처럼 보조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의 이자를 깎아줍니다. 포인트는 자격입니다. 대체로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거 지원 상담을 열고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사본, 가구와 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사 예정자도 선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계약부터 하고 오지만 선신청 후 승인 문제까지 받아두면 보증금과 월세 설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증금이 큰 계약은 이자 환산분이 소득으로 잡히기도 하니 월세와 보증금의 비율을 조정해 지원액을 최대화하는 조합을 상담자와 함께 찾는 게 요령입니다. 지역에 따라 월 수십만 원 수준의 월세 보도가 나오면 체감으로는 연금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 대출의 이자 감면과 보증 지원입니다. 이름이 다소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비싸게 쓰던 전세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 신용도 걱정이 생긴 분은 보증 연계형 상품을 활용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환 구조를 월 현금 흐름에 맞게 다시 짜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상환 방식을 잘못 고르면 체감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둘째, 대출은 결국 빚입니다. 절감 폭이 확실할 때만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이사 시기와 맞춰 잘 갈아타면 보증금 이자만으로도 월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납니다. 네 번째는 공공임대 선택지입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형 등은 임대료가 낮고 변동성이 적어 장기 거주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대기입니다. 인기지역은 기다림이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과 인접지역을 묶어 두세 곳을 동시에 지원하고 청약센터 알림을 켜두세요. 입주 가능성이 보이면 이사 비용과 보증금 이동 계획을 미리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의 주거 상담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임대로 들어가면 관리비와 수리비 변수도 완화되므로 현금 흐름이 더 안정됩니다. 집 문제로 지출이 출렁거리면 재취업이나 창업도 흔들립니다. 주거의 고정화는 곧 소득 회복의 발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와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체감 효과가 큽니다. 신청 시기는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또는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자격이 되어도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한전고객센터나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가스요금 감면 또한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안내문을 받아 비교하세요. 절감 폭이 월 10,000원 남짓이어도 전기와 가스, 지역 난방을 합쳐 분기 단위로 보면 생활비 한 번 장보기 규모가 줄어듭니다. 특히 창업을 겸하는 분이라면 주거와 사업장 에너지 계약을 분리해 놓아야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고령층일수록 오래된 요금제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는 남는데 요금은 그대로라면 점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저소득 자격이 있으면 감면 폭이 더 커집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나이와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로 바꿉니다. 가정에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이 있다면 제약정 시기가 언제인지, 결합 할인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만 월 몇만 원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절감 장치는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30일 시행표를 권합니다. 첫 주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주거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하고, 둘째 주에는 공공임대와 전월세 지원의 자격을 점검합니다. 셋째 주에는 주택연금 상담 예약을 잡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넷째 주에는 전세대출 이자 갈아타기 가능성을 금융기관 2곳 이상에서 비교합니다. 이렇게 한 달을 쓰면 다음 달 청소부터 변화가 보입니다. 지난달보다 고정비가 내려간 만큼 본인의 현금 쿠션은 더 두꺼워집니다. 재취업 첫 급여나 창업 초기 매출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절감된 고정비 덕분에 계좌는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와 기록입니다. 어디를 가든 기본 3장은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와 소득증빙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최근 고지서와 납부확인서까지 스캔해 휴대폰과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세요.
창구마다 요구 서식이 달라도 본류는 같습니다. 제때 깔끔하게 한 번에 제출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와 우편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세요. 처리 지연의 절반은 연락 누락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기반 작업이 끝났습니다. 소득 줄기로 현금을 모으고 지출 줄기로 현금을 지켰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현금을 잠식하는 가장 큰 변수, 바로 건강 비용을 다룹니다. 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간병과 요양의 제도를 선신청으로 연결하면 병원비는 소비가 아니라 환급 가능한 구조로 바뀝니다. 노년의 지출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의료비입니다. 돈이 새는 이유는 병이 커서가 아니라 절차를 늦게 밟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검진은 미루지 말고 먼저 날짜를 잡고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감면 등록을 끝내고 병원과 약국 영수증은 모아서 한 번에 정산하는 흐름만 만들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병원비는 통제 가능한 고정지출에 가까워집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은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입니다. 콜센터나 공단 앱에서 날짜만 정해두면 접수는 금방 끝납니다. 검진 결과지는 이후 각종 경감 제도의 핵심 증빙으로 쓰이니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유용합니다. 검진을 미루면 혜택이 뒤로 밀릴 뿐 아니라 병을 늦게 발견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정표에 검진일을 넣어두고 빠지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 의료비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연중에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이 일정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 상한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큰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던 해라면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공단 앱에서 상한액을 먼저 확인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명크서를 달아다 모아두세요. 연말이나 안내 문자가 왔을 때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이 길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수증을 흩어지지 않게 한데 모아두는 습관입니다. 병원별 봉투를 만들거나 휴대폰 스캐너 앱으로 저장해 두면 접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처럼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산정특례는 등록이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해당 진단명이 나왔다면 바로 진료시에서 등록하는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주치의가 즉시 대행해줍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등록 이전 날짜의 진료비는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진단을 받은 그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적용 기간과 갱신 시점은 휴대폰 캘린더에 메모해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해지는 시점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답입니다. 치매 진단이 시작됐거나 보행과 일상 돌봄이 자주 필요해진다면 공단의 방문주사를 통해 등급을 받는 절차로 들어가세요.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복지연구 지원 같은 서비스가 그대로 전환되어 현금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최근 처방 기록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신청에서 통보까지 시간이 걸리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상황에 대비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술과 항암, 장기 입원처럼 부담이 큰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병원 원무과에서 먼저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퇴원 전후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떼어 제출하면 심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치과와 안과 진료는 상담에 앞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령과 개수 기준에 따라 틀니나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백내장과 녹내장도 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일부 지자체는 치과 바우처를 별도로 운영하니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문의해도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창구와 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병원과 약국의 영수증 묶음입니다.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원무과, 거주지 보건소 세 곳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접수 이후에는 우편이나 문자로 알림이 오는데 마감일과 제출 요청 목록을 캘린더에 옮겨 적어두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서류와 일정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서랍 안에 한 장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영수증과 안내문은 같은 파일에 넣어 보관하세요. 나중에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흐름은 2주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첫 주에 검진 예약과 사안액 조회를 끝내고 둘째 주에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장기요양 상담을 신청하는 정도의 속도로도 충분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세팅해두면 매년 반복되는 루틴이 됩니다. 병원비는 예측이 어려워서 무서운 것이지 제도와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줄일 수 있는 지출입니다. 이제 건강 비용의 누수를 막았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생활의 균형을 채우는 문화와 여가, 디지털 활용까지 더해 노후의 일상을 완성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비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퍼즐은 삶의 질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지갑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책과 공연과 운동으로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에 체감 만족이 커집니다. 문제는 이런 영역이 대개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에서 이미 준비해둔 문화와 여가, 디지털 지원을 차례로 열어두면 현금 지출은 더 줄고 일상의 에너지는 훨씬 오래갑니다. 가장 손에 잡히는 것은 문화,